안녕하세요. 즐거운 심사청구입니다.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행위급여 분류 항목들의 산정 지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거고요. 행위급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진료하는 행위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행위급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. 지난 시간에 기본 진료료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. 기본 진료료는 진찰료, 입원료, 또 의약품 관리료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. 오늘은 두 번째로 검사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행위급여 산정 지침 중 두 번째 검사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. 먼저 산정 지침을 크게 살펴보면 이렇게 5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. 편측 포기가 없는 한 소정 점수만 산정한다 라는 게 나와 있어요. 우리 사람의 얼굴을 보았을 때 예를 들어서 청각검사를 시행했어요. 귀는 몇 개인가요? 양쪽에 있죠. 내 양측을 검사를 했더라도 편측에 대한 표기가 없는 한 청각검사는 하나씩 소정 점수를 따로 받을 수가 없어요.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소정 점수만 산정이 될 수 있고요. 자, 예를 들어서 시각 정밀 안정 검사를 실시했다고 생각해 볼게요. 눈의 망막을 검사하는 건데요.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산정 지침 기준집에 보면은 편측이라는 표기가 따로 되어 있어요. 이랬을 경우에는 한쪽 모두 소정 점수를 산정할 수 있는 거예요. 두 번째로 검사 시 사용된 약제나 치료 재료대는 산정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런데 예외적인 항목들이 있는데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인체에 주입된 약제나 부어 시험 시 사용된 약제, 또 안기능 검사에 사용된 필름, 인하료, 내시경 검사에도 사용된 필름이나 인하료 같은 경우, 또 회기학 기능 검사에 사용된 방사성 동위원소, 그 외에 따로 별도로 그 기준집에서 규정한 것들이 있어요.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별도로 산정이 가능하다. 이랬을 경우에는 따로 산정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산정을 할 수가 있어요.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. 또 기타로 또 장관이 별도로 인정한 약제나 치료 재료대에 대해서도 산정이 가능하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돼요. 검사 위탁 시에는 10%의 가산이 붙을 수 있는데요. 예를 들면 저희 병원이 조금 작아요. 그래서 환자의 체열은 할 수가 있어요. 피를 뽑았는데 이 피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 혈액 검사까지는 할 수 있는 장비 같은 것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. 그래서 조금 더 큰 진단검사를 할 수 있는 커다란 수탁기관에 따로 이 혈액을 이쪽으로 보내는 거예요. 이 기관에. 그래서 이 기관에 보냈을 경우에는 그 검사료에 대해서 10%를 가산해서 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에요. 네 번째, 진단검사 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거나 소견서를 빛이 작성했을 경우에는 또 10%의 가산을 붙일 수가 있고요. 검체검사 질 가산이라는 게 있어요. 저희가 검체검사를 실시한 항목에 대해서 따로 가산을 주는 건데요. 이것은 이 기관이 평가나 인증 결과에 따라서 등급을 줄 수가 있어요. 1등급부터 4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고요. 1등급 같은 경우에는 검체검사료와 병리검사료의 4%에 대한 가산, 그 후부터는 3%, 2%, 1% 이렇게 가산을 받을 수가 있어요. 따로 저희가 임의로 만들어내는 등급이 아니라 평가와 인증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검사료에 대한 산정 지침을 간단히 이렇게 보았고요. 그럼 검사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검사료를 크게 나누어 보면요. 검체검사, 병리검사, 또 기능검사, 내시경, 또 초음파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어요. 검체검사라고 하는 것은 저희 일반적인 진단을 내릴 때 사용할 수 있어요. 혈액검사, 또 수혈을 하거나 내분비에 갑상선의 문제나 당뇨병이 있는지, 또 대사의 문제, 약물이 중독됐는지, 임신 여부를 소변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요. 감염이나 면역기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검체검사예요. 그렇다면 병리검사라는 것은 무엇이냐? 병리검사는 그냥 일반 검체검사보다는 조금 더 까다롭고요. 세포나 조직을
검체에서 따로 화학적인 작업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현미경 같은 것으로 들여다보는 것을 바로 병리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. 세 번째로 기능검사에 대해서 볼게요. 기능검사는 저희가 장기가 잘 활동하고 있는지, 각 부위별로 모든 일들을 제대로 수행해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. 호흡기, 폐활량 같은 거 제대로 되어 있는지, 신경계, 평형기는 잘 들리는지, 청각기는 임신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잘 작용하고 있는지, 그 다음에 치아는 잘 튼튼하게 일을 하고 있는지,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을 바로 기능검사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네 번째로 내시경인데요. 내시경은 저희 많이 받아봤죠.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, 아주 기다란 작은 카메라를 통해서 몸속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. 자, 몸속에 집어넣어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. 천자 같은 경우에는 뾰족한 걸 찔러서 우리 무릎에 물이 찬다는 표현도 많이 하잖아요. 뾰족한 뭔가를 찔러내어서 그 부분에, 물이 찬 부분에 체액을 밖으로 배액시킬 때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. 그 배액된 것을 따로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. 생검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몸속의 일부의 조직이 필요해요. 우리 검체 검사 같은 경우에 뭐 소변이나 혈액 같은 것은 저희가 뭐 피를 뽑아낼 수도 있고, 소변 검사 같은 경우도 그냥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지만, 우리 안쪽에 있는 장기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면 그 조직을 떼어내서 조금 더 자세히 질병 유무를 살펴보는 거예요. 이런 경우를 생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. 마지막으로 초음파 검사인데요. 초음파 검사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. 기본 초음파, 진단, 유도, 특수 초음파. 기본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단순 초음파 1, 2로 나누어져 있는데요. 장기의 일부 부위를 확인한다거나 또는 장기의 그 크기를 측정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초음파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. 진단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요, 각 부위별로 초음파를 확인할 수 있는데, 뭐 두경부, 비뇨기, 그다음에 여성 생식기, 남성 생식기, 하복부, 상복부, 이렇게 크게 신체의 일부를 진단할 때 사용되는 초음파를 진단 초음파라고 이야기해요. 유도 초음파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천자나 생검 같은 경우에 몸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뾰족한 것을 집어넣어서 저희가 세포를 떼어내거나 해야 하는데, 이럴 때 필요한 것을 바로 유도 초음파고요. 특수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진단 초음파에 있는 심장 초음파와 다르게 조금 더 복잡한 진단을 내려야 할 때, 그럴 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특수 초음파입니다. 간단하게 저희 이번 시간에 검사료에 대한 산정 지침과 검사료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았어요. 이 검사료의 종류별로 또 굉장히 많은 항목들이 가지고 있어요. 이 항목별로 또 별도로 가산이 되는 부분도 있고, 별도로 또 인정되는 부분도 있어요. 그래서 크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, 각 병원마다 우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검사는 무엇인지, 그 습관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고, 거기에 맞는 가산과 별도 인정 항목들을 잘 살펴보셔서 청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 행위급여 산정 지침 중 검사료에 대해서 영상 만들어 보았고요. 네, 다음 시간에는 행위급여 산정 지침 중 세 번째 영상 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